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은 이 두 분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국내 증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대내외 변수에 참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빠진 만큼 내년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또 전통적으로 흥미로운 하나의 통계가 있더라고요. 홀수해는 항상 시장이 좋았다 이런 통계가 있던데 이건희 대표님. 내년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최악의 한 해를 이제 흘려보내고 내년에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을까요? 홀세는 좋았던 이유가 짝수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2000년 이후로 한 번도 우리가 2년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약간 좀 하반기가 2018년과 좀 비슷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2019년대에 좀 반등이 좀 나왔던 것들처럼 25년도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좀 사고 있긴 한데 증시가 바닥을 다졌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더 확인해야 될 건 있겠지만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건 다들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구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이 좀 꺾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도 조금 꺾여야 된다.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대외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그 지표가 좀 확인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바닥 다지기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이제 해소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상저하고를 얘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반기 한 1, 2, 3월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도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다들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 미국이 주식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실 텐데 역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주가가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바로 조정이 나갔거든요. 네. 네, 그 전에 항상 먼저 반응을 하고 오히려 이제 취임한 이후에 정책이 나올 때는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국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적어도 한 3월까지는 좀 불안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한 3월 이후 저는 이제 한 4월부터 한 2분기 정도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제 바닥 다지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추가 하락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 2년 연속 하락했던 적은 없다. 상저하고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하기 위해선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줘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필요한데요.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올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위치가 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한 6월쯤에는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선을 터치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막 10만 전자 가나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블론의 좀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엄청나게 빠졌고요. 그나마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손여루 팀장님, 내년에도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님께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추이에 대한 비교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런 차이가 났을까 모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에서 3분기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이 HBM3E 관리했을 때는 역시 SK하이닉스가 앞서 있지만 삼성전자도 그만큼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었죠. 근데 3분기에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이 낙오가 되고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에서 이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격차 벌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3에서 4개월 이상 꾸준히 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좀 통과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나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번 주 화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일단 오늘 가수급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가수급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지만 저번 주 목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다시 확인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급동을 봤을 때 저번 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목금에 그렇다고 해서 화요일 날 매수했던 자금을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한 4분의 1, 5분의 1가량 순 매도한 것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기대감은
일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 역시도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정보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어떤 업계 위치라든가 한 업무를 봤을 때 뭐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보다 콜테스트 난이도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 삼성전자 HBM4를 통과를 해주는 걸 보고 통과해 준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추월하면서 가계 상승할 가능성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HBM4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모듈이 다 납품이 되고 있고, 현재 레거시 반도체 DDR5 램 같은 경우를 라인을 변경을 해가지고 HBM 라인을 바꾼 다음에 뭐 엔비디아 혹은 브로드컴에 납품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인사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혜신을 통해서 HBM3에 대한 기술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았으면 하는 관점이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삼성전자의 콜테스트 통과 여부에 따라서 내년 코스피 고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전자가 오만전자에 머물고 있는데요. 일단 2025년에도 SK하이닉스가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HBM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마이크론도 HBM4 투자 확대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내년에도 HBM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해당 시장이 치열해진다면 이제 HBM 밸류체인에 속한 소부장 종목들도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또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치열하기보다는 쫓아오는 거죠. 이제 사실은 지금 SK하이닉스가 독주를 하고 있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조금 추격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반기에 대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싱가포르 쪽 그리고 미국 쪽까지 마이크론이 지금 추가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이미 좀 HBM 투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3E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4도 당연히 투자를 확대하겠죠. 다음 차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려고 할 텐데, 일단 지금 보면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마이크론에 주로 납품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25년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이제 레거시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반기에 좀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범용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GPU, 뭐 HBM, 그다음에 코어스 관련된 장비들, 이런 이제 그 패키징 관련된 장비들, 그러니까 검사 장비 이런 쪽으로만 지금 장비 수요는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저는 대장은 한미 반도체로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이제 HBM4 확대를 위해서 또 투자를 계속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은 뭐 지금 3E도 지금 다 못 찍고 있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발주가 들어오고 있고, 4도 마찬가지로 지금 패키징 방식이 좀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2.5D 패키징으로 이제 갈 텐데 그 패키징 자체의 본딩 기술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미 반도체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여부를 좀 앞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선점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한미 반도체 독주 체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경쟁사가 등장했다라고 지금 다들 이제 한동안 한미 반도체 주가를 눌렀는데, 경쟁사의 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주력 반도체 장비 회사라는 점을 비교했을 때는 뭐 한미 반도체 여전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테크윙, 뭐 STI라든지 그다음에 DI라든지 이런 이제 그 종목들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종목 이제 한미 반도체랑 테크윙 정도가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여전히 한미 반도체가 대장주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마이크론향 장비주에 한번 주목해보면서 테크윙까지 특징주를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요. 손여로 팀장님, 오늘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르는 이유가 참 궁금하고요. 통상적으로 1월 달에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1월 효과를 선반영하는 걸까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왜 강세를 보이는지 명확히는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약보합권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국내 관련 종목들이 입는다라고 판단이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양시장의 윈도우 드레싱을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약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CMO라든가 면역 항암제라든가 뭐 플랫폼이라든가 비만 당뇨 치료제 골고루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1월 중순에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약수 효과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셀루메드가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좀 옥을 갈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를 보면 뭐 제대열도 있고 뭐 면역항암제, 치매, 비만 당뇨 치료제, 뭐 바이오시밀러, CMO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돼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플랫폼이나 바이오시밀러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이나 어떤 기술 이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과거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기술 이전해서 연간 실적 흑자 나온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모두 다 찍어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에 임하는 종목들이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도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거래대금 상승이나 상승 종목 상위를 보니까 유상증자를 진행한 종목들이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면역항암제보다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거나 바이오시밀러나 뭐 CMO 이렇게 좀 실적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 또 몰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데요. 이 모멘텀도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저희가 저번 주에도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학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아직 덜 갔다 혹은 시장에서 주목을 조금 덜 받은 기업이 있다 하면 좀 꼽아 주실까요? 그런 기업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뭐 주목받은 기업들이 가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좀 작은 기업들이 보통 시총 한 5천억 미만, 예전에는 이제 1,000억 미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이제 지금 거의 사람들이 안 보죠. 이제 오히려 그래도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사이 정도, 5천억 사이 정도 되는 규모의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기존에 잘 나가던 회사들을 보시는 게 좀 편하죠. 사실은 기술 수출한 이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다들 아시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온 한올바이오 파마도 예전에 기술 수출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로노이라고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지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오히려 이제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 쪽이 보로노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 기사가 하나 그러니까 27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미국의 FDA 승인 관련돼서 FDA 임상 이상을 승인받은 회사가 에이비온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탐방 갔다 왔던 회사인데 그 회사도 결국에는 폐암 치료제 관련돼서 심해 치료제 관련된 바바메킵이라는 이제 물질을 갖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레이저티닙이죠. 이제 렉나자의 원료였던 레이저티닙, 란센의 레이저티닙과 병용을 한다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되면 조금 더 파워풀한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항상 좀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좀 고려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정으로 대부분 다 종목들이 11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근데 오늘 미국 금리도 막 올라오고 4.6%를 돌파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게 윈도우 드레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뭐 바이오 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가 금리가 떨어져서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다 기술 수출이라든지 뭔가 빅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올라갔던 거고 알테오젠도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리가 4.5%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면 이제 언젠가는 꺾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좀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존에 작년에 좋았던 종목들이 내년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목받았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내년에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한 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와 의료 AI 그리고 CDMO 기업들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내년에도 성장이 지속될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실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세 가지 섹터가 모조리 다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술적 위치는 의료 AI가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쓸 때도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뭐 펩트로이나 인벤티제 이런 종목들의 성장성을 의심하신 분들 안 계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 바이오사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특히 외국인과 계약은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공급 계약을 통해서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흑자로 전환되지 못한 섹터가 의료 AI가 있는데 저는 기술적 위치는 의료 AI가 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CEO가 1월 20일에 이제 정권을 이양받게 됐을 때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AI 기본법이나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3분기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의료 AI다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연간 실적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안정성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CDMO지만 변동성이 강했을 때 야, 이 종목은 변동성 빼고는 볼 게 없다라고 하면은 권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도 강하지만 분기 실적을 토대로 실적의 안정성도 일부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료 AI랑 비만 치료제 CDMO 순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 위치로 가장 매력적인 섹터는 의료 AI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 다음은 비만 치료제, 다음으로 CDMO 순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시장에서 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 양자 관련 종목들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2025를 앞두고 오늘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신설됐다라는 소식에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도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로봇주들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양자 쪽은 그동안 많이 좀 올랐다면 로봇은 한동안 눌려 있다가 이제 막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두 섹터 가운데 내년 1월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둘 다 뭔가 미래 혁신 기술인 것 같긴 해요. 뭐 신선도 면에서 보면은 이제 로봇은 좀 많이 지쳤죠. 예, 맨날 좋아진다 그러는데 안 좋아지고 24년도에는 실적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실적 안 나오고 또 다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로봇은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 올라가고 뉴스가 좀 없으면 좀 빠지는 그런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신선도에서 보면은 양자 컴퓨터는 이제 처음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예전에도 언급이 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사업화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이제 아마존과 구글이 이제 핵심이 돼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를 누가 더 완성하느냐에 따라서 기술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가 되면 물론 이제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비트코인도 보안이 깨질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정도니까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이 기술을 누가 키를 쥐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을 막 찾는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여러 종목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지금은 다 같이 올라가지만 진짜로 진짜 여기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찾으려고 하는 옥석 가리기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양자 컴퓨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투자자들 중에. 저도 잘 모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 그냥 다 같이 때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군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양자 컴퓨터는 단기 급등이 연초까지는 좀 예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쪽은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대감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시고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덤비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큰 수익보다는 좀 뭐 추세를 좀 따라가는 매매를 좀 하시면 쏠쏠하게 좀 재미를 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조금 보일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일단 돌파해야 큰
시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자 패권 정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 양자 암호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 보되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양자 암호 이 기술이 또 특히나 신약 개발에도 크게 활용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만한 그런 기술인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CS를 앞두고는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모습입니다. 팀장님, 자율주행은 내년에 이 CES 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전망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제 로봇과 양자의 뒤를 자율주행이 쫓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달걀 먼저 닭 먼저 이런 수는 아니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 차후에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로봇이랑 양자로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취임했을 때 어떤 사업을 가장 강하게 부각시킬까라고 한다면 드론이랑 자율주행이 떠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일부 알파벳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두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무인의 택시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이 글로벌 전반 기업들의 이 로봇택시나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실적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이 국내에서는 이 자율주행이 글로벌 전반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실적 반영이 지금 당장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현대차랑 자율주행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 가장 먼저 실적이 나오고 그 로봇의 뒤를 자율주행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수급 동향은 로봇과 양자 암호로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자율주행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되 이 수급이 다시 낙수 효과를 얻는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으로 쳤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 수급이 안 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퓨런티어처럼 정말 대자급 종목 위주로 보시고 아니면 현대차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자율주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조선주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화오션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동안 많이 급등했던 탓인지 오늘은 좀 비교적 잠잠합니다. 대표님, 이럴 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조선주들 삼아 봐야 되는 것인가요? 저는 조선주는 좀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오션 정도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해상풍력선 수주했는데 이게 삼성중공업이랑 한 대씩 이제 수주를 한 건데 이게 뭐 한 7천억 규모인데 이거 자체가 앞으로 이제 대형 이제 해상풍력선전 이제 이게 이렇게 크게 큰 배를 만든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첫 발을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가 이제 디뎠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해상풍력을 설치할 때 우리나라 배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주목해봐야 될 뉴스긴 하지만 뭐 당장 이게 이제 엄청나게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해상풍력이 생각보다 또 활발하게 될지 안 될지 지금 여전히 트럼프가 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 전반으로는 저는 그 지난주부터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보면 PR이 뭐 24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조선주가 24배면 사실 좀 갈 때까지 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좀 뭐 12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긴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할인이면 그것도 사실은 고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고춧가루를 뿌리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쉬어가는 국면 길게 보면 조선주 더 갈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연말 이제 11월,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영원까지 끌어모으면서 모든 호재가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고 약간 조정 이후에 좀 쉬었다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또 건강한 조정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일시 조정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2024년 한 해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생쇼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